네, 10월 30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위한 저희가 오후장 대비 전략을 든든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기분 좋게 또 시장이 빨간불이 켜서 네. 기분 좋은데 그래도 약간은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오전장에 장이 출발할 때는 또 지지부진했어가지고 또 이게 오후장에는 네. 되돌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 조금씩 상승폭 키우고 있거든요. 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요즘에 하도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네. 장이 올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오후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최근 몇 주 동안에 월요일마다 시장이 조금 급락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조금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승 시도가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코스피는 한 2,300포인트, 코스닥은 한 750포인트 정도 네. 부근에서 그래도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장이 반등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될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본 이후에 힌트를 한번 얻어서 오후장 레시피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오후장 또 키워드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FOMC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네. 이번 주 또 월요일이니만큼 주간 일정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또 FOMC 회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또 남아 있어요.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웬만큼 다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 괜찮았어요.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실적 좀 괜찮았고 알파벳이 이제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또 괜찮았잖아요. 네. 이제 남아있는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게 애플의 이제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죠. 이번 주 목요일 되면 이제 회의 결과가 이제 확인이 좀 될 텐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99%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텐데 이번에도 동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매파적인 동결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기자회견장에서 또 어떤 발언을 이제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하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뉴욕 이제 경제인 연합 거기서도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좀 강경한 표현을 하면서 경기가 둔화돼야 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조금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FOMC 회의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슈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심축으로 시장이 이제 트렌드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포워드 급락이라고 이제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좀 안 좋아요. 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미끄러지고 있고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약세거든요. 반면에 이미 지난주까지 정말 혹독하게 조정을 좀 받았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 회복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뭐 여전히 고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됐고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뭐 내년도에 이제 뭐 자동차 생산량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시장에 노출된 악재로 가격 반응이 좀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뭐 생쇼 시간에서도 언급이 좀 됐던 두산 로보틱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로봇 종목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건 맞아요. 정말 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의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오늘은 로봇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로봇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AI 관련된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쳐있던 시장이 이런 이제 로봇이라든지 AI와 같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요.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보다는 이렇게 섹터별로 우리가 그동안에 특히 7월, 8월, 9월 달에 성장 섹터 종목들의 화끈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도 더 혹독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강하게 조정받았던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FOMC도 예정돼 있고 각종 기업들의 뭐 실적이 발표되면서 종목들의 지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뭔가 성장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유의미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 한줄 레시피는 이제 조금 제가 유머를 좀 섞어서 한 줄 레시피를 좀 준비를 그래요? 해왔거든요. 네.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은 좀 빵 터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네, 냉철하게 오늘 판단해 오후장 보겠습니다. 한 줄 레시피는 Next time I am 저점이에요. I'm 신뢰예요. 네, I am 신뢰 얘기 아마 아실 거예요. 주말 내내 이게 너무 화제가 좀 돼가지고 네. 그 모 사기꾼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좀 전-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되게 기업들도 요 멘트를 가지고 막 마케팅을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I am 신뢰예요. 뭐 요걸 이제 조금 빗대어가지고 I am 저점이에요. 이제 시장이 분명히 저점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빌려와 봤고요. 네. 어제도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는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이제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고 저점에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쵸.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27% 급등하는 걸 사실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호재가 나오자마자 막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IM 저점이에요. 이제 시장이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11월 달에 뭐 많은 또 악재성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건 분명해요. 네. 11월 달에 이제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이제 전쟁에서 지상군 뭐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전면적인 이제 또 대치가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아직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될 거냐 말 거냐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지금 미국을 이제 방문 중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꼬여있던 미중 관계가 조금이나마 좀 해빙 모드, 화해 모드로 이제 좀 전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호재가 있어도 악재에 다 묻혀버리는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저점 인식이 이제 강해지고 그러면 시장이 또 알아서 호재를 만들어주는 게 또 주식시장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성장 섹터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라는 차원에서 IM 저점이에요라는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그런 컨셉에 맞는 종목들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원샷 스페셜 종목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원샷 스페셜 종목을 두 가지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10월 20일에 편입했던 알테오젠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 지금 알테오젠이 한 6% 가깝게 오르면서 앞자리는 일단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서 저희가 편입을 했었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알테오젠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연거푸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주 좀 시원하게 63,000원도 뚫으면서 1차 목표가 이제 도달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 주가는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짧게 나는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5% 지금 16%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뭐 수익을 챙기셔도 상관없지만 좀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7만 원 정도까지 이제 2차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테오젠이 제가 머크사의 피인수 되지 않아도 또 독점적 계약을 하지 않아도 워낙
최근에 이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SC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글로벌 이제 CMO 기업들, 네.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론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이 SC 제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알테오젠이 살아나면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일단 저희가 목표가가 달성됐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2차 목표가는 한 7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10월 25일에 편입했던 ST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면서 약간 옆으로 횡보세를 좀 보이고 그렇죠. 있긴 하거든요.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좀 이런 차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대응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HBM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반도체 기업들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머뭇거리는 구간이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STI 29,3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 가격이거든요. 금요일 날도 아래꼬리 윗꼬리 달면서 아주 좀 강하게 좀 흔들면서 매물을 좀 털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 이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남겨놓고 오늘 또 조금 조정받고 쉬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STI가 지금 아주 좋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니까요. 29,300원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TI까지 저희가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볼 텐데 IM next time I'm 저점이에요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성장 섹터를 오늘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두 가지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29,000원 현재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아니고 펩트론. 펩트론은 이제 IT 기업이고 네, 그쵸. 펩트론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을 말씀드릴 때도 그냥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을 저점 매수한다라고 하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유한양행 많이 빠졌잖아요. 6만 원 밑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알테오젠 마찬가지였고 펩트론도 또 3만 원 밑에서 지금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요런 구간에서 이제 좀 찌글찌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만 원 딱 안착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딱 그런 기술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 속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술 덕분에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거고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비만 치료제 신약들이 일주일 제형으로 이제 개발된 반면에 지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제형의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GLP-1 유사체가 처음에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좀 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 훨씬 더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심장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나아가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임상 보고들이 계속 좀 연이어 쏟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임상들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 GLP-1 유사체를 이제 확장해 가지고 여러 적응증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플랫폼 기술이겠죠. 네. 적응증이 확대가 될 때 우리 플랫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류장이잖아요.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적응증에다가 이제 접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은 이제 그런 강점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이전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MTA가 이미 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이 계속 지금 협의 단계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는 기업 외에도 다수의 이제 빅파마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펩트론은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성사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어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펩트론의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제 7,000원 초반대에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45,000원까지 한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이제 급등세가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8월, 9월 달에 이제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2달 동안에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가격 조정이 이제 좀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점이 안 잡히는 듯 하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29,000원, 3만 원 요 구간에서 이중 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번 저점에서 29,000원, 3만 원짜리가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 전고점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2만 한 3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 알테오젠처럼 바닥에서 이제 매물 소화되고 뭐 손절성 물량들 다 털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펩트론을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한 29,000원에서 3만 원대 요 구간을 잘 지지한다면 전고점까지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성장주인 것 같은데 어떤 섹터의 종목일까요?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로봇주를 이제 매수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로봇주들 너무 많이 또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로봇 그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제 성장 섹터가 뭘까? 네. 항상 로봇주들 움직이고 나면 같이 움직였던 섹터가 AI 관련된 업종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6,400원 현재가로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가장 먼저 이제 좀 강하게 좀 올랐고 생성형 AI 이제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마음 AI가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좀 들어왔고.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밀린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 덕분에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좀 됐는데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가 이제 부진하고 아직까지 AI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적이 안 나온 걸 타개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스타트업 AI 기업에다가 20억 달러를 지금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내 AI 기업들도 그런 이제 호재와 일부 기업들의 이제 생성형 AI 출시 이런 이제 스케줄이 이제 좀 맞닥뜨리면서 같이 이제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바스 AI는 1999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 2009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된 국내 1호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장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LLM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LLM과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셀바스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지털 스윈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AI 헬스케어 사업도 이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를 이미 이제 상반기 때 진행을 해가지고요. 이제 유증과 관련된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거의 이제 좀 해소가 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닛도 이제 AI 의료기기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유승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가 그게 약간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재원을 확보하고 나면은 그런 이제 재무적인 이제 부담들을 이제 해소를 하고 그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미래 성장인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사업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분기 때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거예요. 인력을 대규모로 이제 채용을 하고 앞으로 이제 AI 시장에 이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와 관련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실적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위한 이제 투자라고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전문 인력들을 이제 대규모로 좀 채용을 해서 AI 산업과 관련된 이제 가장 좀 중추적인 이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 뭐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차트에 이제 저점을 보시면 16,000원이 올 한 해 내내 이제 하단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유증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도 16,000원 지지를 좀 받았고요. 7월 달에도 AI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도 16,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도 셀바스 AI는 역시 16,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6,000원이 상당히 강력한 이제 지지 구간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좀 되고 나면 이런 식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위치에서 공략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의 반등 이후로 이런 AI 인공지능 섹터의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보면서 셀바스 AI까지 여러분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네. 있으시죠?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제 1.6%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오, 사실 지수가 빠질 때는 막 3%, 4%씩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1.6% 이게 올라오는 게 뭐 많이 올라오는 거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단이 잡히고 난 이후에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하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반등이 진행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또 선택적으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또 오후 1시에 스탁벅스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